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심각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는 세대가 됐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이상의 그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이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인데 이 말라버진 이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말라비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우리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가차없이 그 마른 가지를 불에 던져 사른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상태를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태워버릴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 그들이 먼저 한다는 건 이건 충격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지만 거침없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아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가지가 아니면 그냥 불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가 아니냐. 열매가 없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감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손길 속에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신 이 부분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상태, 바로 우리가 지금도 가장 긴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그렇지 않은 일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걸 걷어다 불에 살아버린다. 아마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긴장할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 모든 선택을 가지가 해요. 나무에 붙어 있을 건지 떨어져 있을 것인지 바로 이 태도를 가지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소중하고 오늘이 심각한 이유예요. 지금 이전과 이유는 어떻게 나눌까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전 것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전 것에 붙들려 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즉 이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은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면 지나간 것이며 절대로 헤어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이전 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 것에 물으면 끝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전에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는 것이고, 한 게 있다고 자꾸 고집을 피운다면 헤어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거역했나요? 얼마나 많은 일도 거부하며 한 일은 지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은 거역뿐이고. 우리가 저 북녘 땅의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한때 뭐 어마어마한 숙청을 하고 청산을 한 그 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결혼,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정지하고 아무나 고사포로 쏴 죽이는 일을 지금도 거침없이 하거든요. 요 근래에 인요한 박사님의 이야기 중에 그가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그는 전라도에서 자랐으며 미국 선교사 집안 출신으로 지금도 미국인이고 동시에 한국인인데요. 그분은 현재 오늘 세바란스병원의 유명한 의사이시죠. 뭐 네이버에 치면 그분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대를 선교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한 100여 곳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본인은 정작 거꾸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그는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전라도 태생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넌센스 같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 전문가로 비밀리에 불러서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공개한다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이북에 대해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북의 상황은 집안의 정신박약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매우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절대로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하니까 한 10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아니, 우리가 잘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핵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네, 이 인요한 박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어서라도 몰래 핵을 만듭니다. 남쪽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한테 잘할 거라는 그런 오해, 그런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그냥 금방 불그락 하면서 누굴 부르고 담배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때 인요한 박사는 이거 이래 한국에서 혹시 이 일로 쫓겨나지 않을까 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새마을 사업을 일으킬 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 생각과 이 사상이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남한을 이렇게 일으킨 3대의 힘을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가 박정희, 두 번째가 근로자, 세 번째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북한에서 개성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남조선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이때다, 마음대로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을 해주겠다고 4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것 가운데 첫째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다음은 정주현이 있지 않느냐. 정주현뿐만 아니라 그 이병철에도 있고 박태준도 있다. 이 여러 사람이 박정희로부터 특령을 받고 특혜를 받고 엄청난 공장을 세우고 국가 발전을 했다.
나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세 번 강조하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오늘날 그 안내원에게 잘 살게 된 건 박정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산다. 중국도 싱가포르의 이광효도 박정희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라. 요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 생계, 즉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이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것인데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준 사람은 박정희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두 번째 살게 된 거는 남쪽에 있는 근로자 때문이다. 구로공단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을 했다.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16시간씩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았는데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조선이 잘 사는 이유를 한국 여성들 때문이다. 한국 여성들이 근면하고 절약정신, 당신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하고 안내원에게 물으니까 공감하더래요. 또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근면, 절약, 정신교육 이런 걸 우선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 세 번째 여자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시큰둥하더래요. 그러더니 줄 잘 섰디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조선 아이들은 미국 위에 줄 섰고 우리는 소비에트, 러시아 뒤에 줄 서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중국 얘기는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필리핀은 미국 뒤에 100년 전에 줄 섰는데 왜 그렇게 못 살죠? 그랬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인정한 박사는 미국에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면 1년이 되면 80%가 새 차를 산답니다. 5년이 되면 80% 이상이 새 집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미국인이니까 30년이 돼도 이걸 못한대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좌우 모든 사람들이 소모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좀 성숙하다면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그 안내원한테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나 더 독재를 했다. 신문사 300개를 문 다 깨고 링컨이 주의회 재판도 안 하고 연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에 있대요. 당신 까불면 감옥에 쳐버리겠다. 이게 링컨이. 당신은 남북이 나뉘어지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링컨조차도 극단의 처방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성은 배제하고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박정희 기념관이 없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을 땅속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을 여러분도 방문해 보면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이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각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까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업적을 했을 때 이순신 장군 어떻게 했느냐? 왕이 감옥에 쳐넣은 게 아니냐. 사촌이 땅을 살 때 유대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유대인은 잔치를 벌인대. 왜? 사촌의 세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배합할 일이 아니고 잔치를 한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남이 잘된 걸 볼 때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문화로 성숙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본인이 세브란스에서는 공부를 잘 못해서 항상 꼴등하다시피 했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 가서 세브란스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거기 미국 병원에 가니까 상위권인들이에요. 중간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세브란스의 교육이다 하면서 나가서 아주 힘줘 보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참 한국의 세월한 수학 교육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초를 닦은 대한민국 희망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 희망은 조선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LNG 선을 영하 70도 그 액체를 그 액체 LNG를 보관할 수 있는 조선 기술이 세계 독보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게 특권에서 1위랍니다. 아무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이 극빈데 알게 되네요. 또 포항제철의 박태준의 그 포항제철은 박태준 후배들이 지금 철을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치는 코크스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철을 만든다고 해요. 제가 코크스가 어떤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철값이 전 세계에 떨어져도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이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IT 산업은 어떠냐? 전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제일 완벽하게 깔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 비판이자 칭찬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에 소니를 앞섰는데 최대 10년을 앞섰다 그래요. 스스로 삼성은 참 대단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미국의 최악의 불행일 때 이 최악의 지난 1년 동안 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6%를 올렸다 그래요. 이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감동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실을 유소하고 엄청나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북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래요. 전쟁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 잘 살았다고, 전기도 남아 돌아갔다. 그러지 압록강의 발전이 잘 되니까. 근데 그 당시 김일성이 그랬다 그럽니다. 머슴과 지주를 없애겠다. 이게 선언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머슴과 지주가 당원하고 민민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97%가 소위 인민이고 3%가 그 사람들이 없애겠다고 하는 지주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뇨한 박사 부인이 중국에서 이 북한 의사들을 초청했다 그래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북한 의사들을 한 3일 교육받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마취약도 없는데 그런 거 배워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28개의 뇌물이 필요합니다.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28개의 뇌물이 뭔가 돈인가요? 선물? 아닙니다. USB입니다. 여러분 USB 아시죠? 컴퓨터 이동식 저장 장치. 아니 왜 USB 그리고 거기다 남조선의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죠. 사극을 지난 거 현대 것까지 최신 것까지 제가 보기엔 대장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요. 아니 그거 가지고 가다 걸리게 되면 그거 총살도 당하고 어떠려고 그러십니까? 일 없앱니다. 그거 가지고 지우고 들어가서 파일을 복구시키면 됩니다. 누가 가질 거냐? 고관들한테 선물을 하면 최고 인기랍니다. 우리 특검이 거기서 배우면 참 좋겠다. 이 파일 복구시키는 방법. 그가 2003년에 북한에서 무소차로 1년 반 만에 폐차를 시키고 말았더래요. 왜냐하면 비포장도로가 마천령 고개를 넘고 함경 낭북도 사이에 그 모든 길들이 일제 때 그 길이 그대로 있어서 차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북의 호텔은 평양을 떠나면 정말 너무너무 지내기 힘들다 그래요. 정확히 청진관광여관에 도착해요. 이것을 이제 김일성도 묵었던 호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면 우리는 모금을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싼 방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3등실 값으로 최고 방에 들어가요. 거긴 수령님이 들어가는 방이니까. 그래서 하도 궁금돼서 들어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몇 월 며칠에 거기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나서 목욕을 하고 비포장했으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런 데가 있었죠. 이거 씻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가고 있어요. 프론트에서 목욕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10분씩 쏴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호텔방에 올라가서 얼른 7시 5분 전까지 옷을 다 벗고 목욕탕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3가지 장비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바켓스, 하나는 세숫대야, 그리고 바가지. 왜 그러냐면 이 바켓을 목욕탕에서 잘 빠뜨려야 된다요. 놀랍게도 사회주의 국가의 목욕탕은 청소를 안 한다네요. 그 밑에 흙이 좀 있대요. 그래서 찬물을 받아 놓는데 이건 화장실용이랍니다. 두 번째로 세숫대 하나 놓고 바가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는 영락없이 정각이 되면 또 콸콸 불이 나오는데 10분. 그런데 빨리 받아내지 않으면 먼저 이 녹이 그대로 녹물이 관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거를 얼른 받아내고 그 다음을 빨리 받아내야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라는. 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있지. 이제 겨우 올라가서 배낭을 찾는데 3분, 배낭에서 후레쉬 찾는데 3분, 남은 3분 갖고 이거 물을 받아서 뭘 하려니까 암담한 들어요. 연희동 집에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이 환한지 갑자기 청진 생각이 나면서 찬물도 콜콜, 더운 물도 콜콜. 그가 벽을 보면서 혼자 울기 시작했다고 하면 너무 고마워서. 마음껏 목욕하는 거 한 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진대요. 그런 아버님 장례식 때도 울어본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재벌같이 사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행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자기 차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친구 만나러 가서 통닭과 생맥주, 치킨, 치맥 마음대로 먹고 따뜻한 방에 자고 여름철에 마음대로 우리가 선풍기 에어컨 틀 수 있고 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을 모르는 게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팩트 사실 앞에 이전 것은 묻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한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사를 우리가 누립니다. 누군가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값을 지불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값으로 오늘을 이만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범사에 다 불합격자들이에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지체가 높은 그렇지 않든 배움이 있든 없든 우리는 범사를 마음대로 폄하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있는 분은 목의 숨이 그날로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이 열대와 현상, CO2의 문제라고 이제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는 어떻게 더울까? 제가 로마 갔을 때 홍콩 집회 갈 때 참 더웠거든요. 홍콩이 우리보다 시원합니다. 그날 내일의 지구촌에 며칠 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48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48도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지금 이 지구촌은 아무도 기상을 예측 못하는 이 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 것을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어젯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 그분 대단히 큰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뜻대로 산 이 어마어마한 그 사역마저도 그것으로 그 나라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능력을 행하고 병고충을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걸 모르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까지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스데반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공문 뒤져서 자꾸 살인을 하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출신이 바로 사도 바울. 이 엄청난 살인자가 제대로 정리되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을 겨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도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에게 내주신 긍휼을 생각하면 드러낼 게 없어요. 고맙게도 우리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행히도 이 시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한 분 한 분 답을 하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을 묻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참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기에 누군가는 그 값을 치른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만큼 주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얼마든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게 하시며 시작이고 마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한 분 한 분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